당원 득표율이 이렇게 높아졌다는 것은 일반 국민들이 내년 대선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컸다는 것을 나는 의미한다고 봐요. 지금 지난해 4월 15일 날 그 총선에 굉장히 그 큰 패배를 앓고 당원들의 사이가 굉장히 아주 떨어질 대로 떨어졌었는데 지난 4월 달에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대승으로 이끌고 내년 대선에 대한 희망이 좀 더 증대되니까 당원들의 사기도 좀 올라가는 것 같고 당원들의 기대가 굉장히 고조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되게 높은 득표율이 나왔다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당원들이 내년 대선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투표율이 높아졌다는 것은 뭐를 의미하냐면은 내년에 어떤 사람을 갖다가 이 후보로 뽑았을 적에 참 당선이 가능하느냐 하는 이런 데 초점을 맞췄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할 것 같으면은 가장 강력한 후보를 위해서 이 당원들이 참 이 투표율을 높여주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뭐 나는 그 여론조사에 내년 전국교체율이 높은데 당 후보들의 지지율이 거기에 못 미친다는 거고 직접적인 연관을 시킬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정권 교체가 돼야 되겠다고 열망하시는 분들은 후보가 결정이 된 이후에 아마 의사표시를 갖다가 할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자체를 둘을 연관을 시켜서 볼 필요는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보기에는 윤석열 이제 후보의 경우에는 지금 정치를 처음 시작하는 사람 아니에요. 그렇게 정치에 오래 있지 않았기 때문에 소위 정치적인 표현을 좀 서투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일반적으로 정치인들은 사실 말을 상당히 참 추려서 잘 하려고 애를 쓰는 건데 그런 측면에서 이 윤석열 후보의 수진성이 발휘되지 않았나 이렇게 해서 그러한 뭐 말의 실수 같은 것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그 전두환 대통령 옹호받는 그 사람이 전두환 대통령을 옹호하기 위해서 한 발언이 아니라 저희 전두환 대통령이 사실은 대통령을 처음서부터 하려고 생각하지 않다가 상황이 바뀌어가지고서 갑작스럽게 대통령이 됐는데 그 대통령도 그래도 뭐 여러 가지 문제는 있지만 이 정권을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그래도 국가 발전을 위해서 어느 정도 기여를 하는데 거기에 사실은 뭐 윤석열 후보 표현대로 사람을 잘 봐서 사람을 잘 썼기 때문에 그런 것이 가능했다고 생각하니까 본인도 사실은 대통령을 전혀 할 생각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 갑자기 작년에 상황에 의해 가지고서 대통령 후보가 되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이 사람 아무런 준비가 되지 않다고 하는 그런 비난의 목소리가 많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자기도 사람을 잘 골라서 할 것 같으면 잘할 수 있다 하는 이런 표시를 하는 것이 결국은 표현을 잘못해 가지고서 전두환을 옹호하는 그런 형태보다 비추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소위 홍준표 후보의 경우에는 당내 기반이 별로 이렇게 확실하지 못하고 취약하고 상대적으로 이제 외부의 여론조사가 자기가 좀 유리하다 하는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특히 그 2030이 자기를 지지를 많이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마 지금 상황에 와서 보면은 좀 변화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오늘 뭐 4대 여론기관에서 공동으로 조사한 발표를 보고 어쩌면 지금 소위 대통령 적합도에서 홍준표 후보나 윤석열 후보나 똑같이 나왔다고 이렇게 보는데 그러니까 지금에 와서는 한 일주 전과 지금 상황이 또 변형됐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근데 뭐 사실은 그 후보에 대해서 인격적으로 볼 것 같으면 그 사람들도 다들 훌륭한 후보감인데 역시 뭐 이 후보가 되려할 것 같으면 지지 기반이 확실해야 되는데 그 지지 기반이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가서 좀 윤석열이나 홍준표 후보에 비해서 상당히
밀려 있는 그런 형편이라고 봐요. 사실은 국민의힘의 후보가 될 사람이 가장 가능하면 지금 우리나라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가 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철저한 인식이는 필요하다고 봐요. 지금 제일 중요한 과제가 뭐냐면은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이 사태를 한 2년 가까이 겪으면서 그걸로 인해서 경제 상황이 황폐된 계층이 적지 않다 이런 생각. 예를 들어서 자영업자, 소상공인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본인들의 경제 자체가 황폐가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을 어떤 형태보다가 코로나 사태 이전의 상황하고 복구를 시킬 것이냐. 이것이 아마 다음 대통령 될 사람의 첨예한 과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지난 20년 동안에 벌어져 온 양극화 현상이 극대화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참 제대로 인식을 하고서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종전에 이제 국민의힘의 전신들을 볼 것 같으면 대개 일반 국민이 생각하기에 기득권 계층에 관심을 많이 가진 정당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이번에는 새롭게 선출되는 국민의힘 후보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의 약자와 같이 간다. 나는 소위 서민의 대통령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막 뼈저리게 느끼지 않으면 안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분은 아주 변신에 능한 것이 그분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뭐 특별한 전략이 있을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서 미래를 갖다가 창출할 것인가. 뭐 이것을 가지고서 국민에게 임험을 것 같으면 그걸로다가 대통령 후보로서의 소위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뭐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 별로 크게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뭐 지금 가장 큰 약점이라고 생각하면은 최근에 벌어진 대장동 사건 같은 것에 대해서 그것이 지금 석연하게 지금 해명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짐을 갖다가 계속 가지고 가야 한다는 것이 그 양반의 지금 가장 큰 약점이라고 나는 봐요. 뭐 단점은 이게 상황 인식에 나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뭐 우리나라의 우리 건국 과정에 대한 상당한 불신을 가지고 있고 뭐 최근에 내가 보니까 본인을 스스로는 그러하는 것이 자기에게 유리하다고 생각해서 얘기를 했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지금 대한민국이 오늘날 존속하는데 절대적인 역할을 해온 한미 동맹 그 자체에 대한 그러한 의미를 별로 그렇게 인식을 못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지도자가 될 사람은 우리나라 건국 이후서부터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무엇이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했느냐 하는 것에 대한 그런 인식이 철두철미해야 되는데 그런 인식이 좀 결여되어 있다 하는 것이 단점이 아닌가 봐요. 근데 뭐 각종 여론조사에서 나와 있지만 별로 이렇게 업적에 대한 평가할 게 별로 없어요. 뭐 기본적으로 무슨 업적이 뚜렷하게 나와 있어야지 그 평가를 할 텐데 그것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 평가 자체가 나는 별로 중요치가 않다고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준석 대표가 지난 6월 달에 대표로 선출될 수 있었던 게 뭐냐면 일반 국민이 저 당은 좀 기본적으로 변화를 갖다가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과거 정치를 하던 사람에 대한 불신이 팽배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 지난번 서울시장 보궐선거는 과정을 갖다가 일반 국민이 면밀하게 들여다봤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이준석 같은 젊은 사람이 대표로 등장할 수 있게 돼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 사실은 그동안에 여기에 대구 경북 대한민국의 이 정치를 주도해온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주도해오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지금 저 상당 기간 동안에 그 권력을 갖다가 이제 이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거기서 생기는 여러 가지 불만이 많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나 지금으로서는 가장 시급한 과제가 어떻게 하면은 과거에 소위 참 우리나라를 지배하던 그러한 소위 줄기를 갖다가 엮어야 되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먼저 해야 되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내년도에 권력을 다시 찾아봐야 된다는 그런 절실한 감에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 점을 더 좀 깊이 생각을 하실 것 같으면은 다른 사소한 문제는 별로 그렇게 문제될 게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지금 사실은 우리나라가 이제 뭐 이제는 경제적으로 선진국이 됐다고 우리 얘기를 하는데 선진국이 되는 그런 과정 속에서 나타나고 있던 여러 가지 뭐 지역적인 이런 문제 이런 것들이 뭐 계속 그렇게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 결과도 이제 전국이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발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너무 지역적인 상황에 대해서 크게 소위 편향되지 않는 자세를 갖는 게 좋을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우리가 경제적으로는 선진국이 이제 돼버렸는데 정치, 사회 이런 측면에서 볼 것 같으면은 선진국과는 좀 거리가 먼 것 같은 그런 나라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정치도 이제 이 우리나라의 격에 맞게 변화를 갖다 해야 되는데 정치가 아직까지 그 역할을 갖다가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이제 일반적으로 보기에 이제 어떤 새로운 지도자가 이제 앞으로 새로운 정치에 소위 그 풍토를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과거에 너무 집착한 정치, 과거와 같은 정치를 이제는 해서는 나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그래서 사실은 윤석열 지금 후보가 만약 내일에 이제 이 국민의힘의 후보로 될 것 같으면은 그 사람은 과거의 정치에 물들은 적이 없고 새로운 신인으로서 정치에 등장을 했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수 있는데 그래도 가장 적합하지 않겠나 하는 이런 생각을 나름대로 해보는 거예요. 그럼 위원장님께서 보시기에는 내일 후보로 뭐 윤석열 총장이 될 것을 그렇게 뭐 내가 뭐 단적으로 얘기는 할 수가 없지만 네. 지금 일반 국민들이 생각하기에 내년도 대통령 선거는 이재명 대 윤석열이라 하는 것이 지배적인 그런 여론이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요.